취득세 완성자는 소유자가 팔아먹은 돈 다 내시고 할 수 있었지 않아서. 여기도 전보배상도 받은 돈 통째로 내놓으시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물상대위권은 받은 돈 통째로 다 받아가. 받을 돈만 받아가.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 청구권은 다 받아가는데 여기는 받을 돈만 순서대로 받아간다. 그 차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다음에 또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렇게 해서 불능은 마칠 거예요. 이제 불능을 마쳤으니까 박수 한번 치셔야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되었을 때 또 이런 내용을 그대로 강의할 테니까 집에 가셔서 3월달, 5월달에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변형된 가치에서 다 받아간다. 이것을 대상 청구권, 변형된 가치에서 받을 것만 받아간다. 이것이 물상대위권 차이가 있구나. 조금씩 개념을 이해하다 보면 알아듣는 그런 강도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정리했고 지금 우리 가는 길이 여기 봐.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확정 가능성, 이행 가능성, 그 다음에 그 단계가 몇 번 단계야? 적법성 단계야. 이제 적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한 장 넘겨서 52페이지를 간다. 52페이지. 그럼 이제 52페이지에 목적의 적법 나오죠? 그러면 목적의 적법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한 내용,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것, 그것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거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52페이지에 봤더니 목적의 적법에는 자, 우리 민법에 법조문 한번 봤더니 105조 이런 게 있어. 법령 중에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여러분들 거기 52페이지에 보면 강행규정, 임의규정 나오나? 그럼 그 임의규정이다 밑줄 그으셔봐. 임의규정. 여러분 책에 임의규정이다 밑줄 그으시고 페이지 임의규정이다만 밑줄 그으셔. 그리고 페이지 78 참조 이렇게 써. 페이지 78 참조. 그럼 78로 한번 넘어가 봐. (78) 갔더니 03번에 법률행위 해석의 순서라고 해서 105조 봤더니 무슨 규정이 나와? 거기 조문 나오죠?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보자고 조문이. 이번 달에는 법조문도 다 읽어보면서 꼼꼼하게 공부해보자고요. 한번 읽어본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시작.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자 밑줄 그으셔봐. 사회질서에 다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 관계없는 규정 이렇게만 동그라미 쳐. 관계없는 규정. 관계없는 규정 이렇게 동그라미 쳐. 그러면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그래. 쓰지는 말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봐. 그럼 강행규정은 그냥 말을 읽어보면 강행규정은 강제로 행해야 하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해. 알아들었지? 다시 강행규정. 그러면 임의규정은 강제로 지켜야 돼. 임의대로 해도 괜찮아. 그래, 임의대로 법조문 안 지키고 그냥 자기들끼리 해도 괜찮다는 걸 임의규정이라고 그래. 근데 민법은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규정이야. 너와 나의 사이의 문제를 다루니까. 그런데 사회질서 유지와 관계에 있다면 그걸 강행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므로 너, 나, 다른 사람 개입이 되지? 그러면 사회질서가 이제 우선이 돼. 그래서 민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요, 임의규정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임의규정이 뭐냐 물어보면 그거 알아야 돼, 몰라도 돼. 그냥 궁금하면 그냥 사회질서와 관계 있으면 강행규정, 관계 없으면 임의규정 이렇게만 알면 돼. 동의해?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자 넘어가자. 52페이지에 자 52페이지 봤더니 강행규정, 임의규정 나오나? 빨리 안 넘어와. 멍하고 계지 마시고. 내 강의하니까 재밌어? 안 재밌어? 강행규정에다가 그냥 밑줄 그으시고 강제로 행해야 하는 규정 이렇게 돼. 그렇게 써놓으면 돼.
강행 규정은 지켜야 된다고, 안 지켜도 된다고. 근데 임의 규정은 임의대로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2번 봤더니 밑에 2번 갔더니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나오나? 그럼 거기다가 이제 오른쪽에 메모 오셔봐.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왼쪽에 날개에다가 여러분들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왼쪽에 날개 있어, 왼쪽에. 그래서 공법상 법률행위를 여러분들 공법에서 법률행위를 못하게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놨어. 공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법상 행위 금지, 공법에 있는 규정은, 공법에 있는 규정은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세법은 공법이거든. 등기법도 공법이고, 여러분들 사법은 민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민법은 다 임의대로 안 지켜도 된다고. 그냥 공법은 다 지켜야 돼. 이해 가셨나? 그러면 공법상 규정은 강행 규정이요, 임의 규정이야. 그러면 다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지켜야지. 그런데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공법상 강행 규정은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불이익이 따르는 조항을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강행 규정이 다시 이 법률행위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 법률행위를 유효로 올 것인가 무효로 올 것인가 또 나누어져. 그래서 그 법률행위에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 효력 규정이란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야. 근데 이 효력 규정은 불이익도 생기고 행위 자체도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효력 규정 위반 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 금지 규정에 만약에 그 단속 규정이라면, 단속 규정은 그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행위 자체는 유효로 해주고 그냥 단속에서 들키면 불이익만 주는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단속 규정 위반 시 여기는 행위 자체는 유효가 돼. 행위 자체는 유효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 유효냐 무효냐 그것만 공부하는 거지, 야 이거 처벌이 벌금 2억이다 3년 징역이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민법에서는 그건 중개사법에서 공부하는 것이야. 그럼 여기까지 이해 가셨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민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요것만 무시하는 거고, 그럼 민법에서는 강행 규정 위반이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민법에서는 특약이 있지, 특약. 그냥 민법은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요것만 공부해. 그러니까 오른쪽에 52페이지에 위에서 1번에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나오나? 거기는 민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위에 1번, 1번은. 따라서 거기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강행 규정, 임의 규정에다 밑줄 긋고 특약의 유효, 무효만 묻는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특약의 유효. 법률행위 자체를 안 물어보고 법률행위 속에 들어가는 특약의 유효, 무효를 묻는 거예요. 특약의 유효, 무효를 묻는 문제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매매의 유효, 무효를 묻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 속에 들어가는 약속을 묻는 거다 아시면 돼. 특약의 유효, 무효만 물어. 예를 들어서 민법 유치권 배제 특약, 이 특약 물어보잖아. 응? 그럼 이게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 이렇게 물어봐. 특약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약의 유효, 무효는 우리 민법만 물어보는 거지. 근데 공법에 여러분 중개사,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개사법은 공법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허가를 안 받고 매매했지. 이거는 매매는 특약이요, 그냥 법률행위 자체요.
공법은 이걸 물어봐. 공법상 행위 금지 규정. 그래서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냐 무효냐 물어보지만 민법은 법률행위 자체를 물어봐. 그냥 특약만 물어봐. 그냥 이게 특약의 유효를 물어보면 민법만을 물어보는 거구나 아시면 되고, 법률행위 자체 있지 매매의 유효 무효를 물어보면 그것은 공법상의 행위 금지 규정을 물어봤구나 아시면 돼. 차이가 있다 그 말이야. 또 구별 못하네. 그러면 그냥 민법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 민법에 강행 규정을 위반한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어디? 유치권 배제 특약 나왔거든. 그래서 이거 민법 물었어, 공법상 행위 금지 규정 물었어? 민법 물었잖아. 그럼 이제 민법에서 앞으로 특약 물어보잖아. 그러면 90%가 유효야. 유효. 특약은 나오면 앞으로 무효요 유효요? 만약에 무효로 했다가 그러면 망치로 2개씩 머리를 두들기는데. 따라서 나중에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경제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거든. 그래서 임대차에는 강행 규정이 있어. 그리고 한번 외워보자. 임대차, 지상권, 거기는 대부분 강행 규정이고 나머지는 다 임의 규정이다 아시면 돼. 어디? 강행 규정은 임대차나 지상권에서 주로 생긴다고 그랬어. 어디?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다 하면 마저 틀려. 앞으로 특약 나오면 다 유효다 해버려. 특약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것은 외워줘야 돼. 효력 규정이 뭔지, 단속 규정이 뭔지는. 이걸 외워줘야 된다고. 그러면 효력 규정을 한번 보는데, 여러분들 책에 52페이지에 밑에 양가로 1번에 효력 규정이 나와. 보였나? 그럼 메모해버려. 허가 없이 메모. 허가 없이. 그 다음에 초과. 허가 없이. 자, 메모해야 돼. 오른쪽에 허가 없이. 그 다음에 초과. 이런 말이 나와. 그리고 신탁.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강행규정 위반이야. 강행규정 위반. 한번 외워본다. 허가 없이. 초과. 신탁. 그럼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중개사법에서 토지를 매매했을 때는 그 수수료가 5%다 이렇게 가정해봐. 토지를 매매했을 때는. 그러면 중개사법에 정한 대로 토지 매매는 수수료가 5%다 했는데 중개사가 압력을 가해. 그러니까 수수료는 5% 주기로 주어야 맞는데 중개사가 은근히 압력을 가하자. 두려워서 10% 주면 한 거야. 10%. 그러면 초과했잖아. 그런 부분은 단속규정 위반이요, 효력규정 위반이야. 그래서 초과해서 준 건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는 건건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허가 없이 매매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것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돼버려. 그런데 이것과 무허가 건물과, 잘 봐. 여러분들 건물을 임대할 때는 허가를 받은 건물을 임대해야 된다고 봐. 만약에 주유소에서, 여러분 주유소에서 영업을 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지. 맨날 허가 안 받고 껌껌이 허가 받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시험에 무허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단속규정 위반이야, 이런 것들은. 그러므로 여기서 허가 없이 이 말과 무허가 이 말은 같다고 보지 말고, 무허가 이런 말이 나오면 유효, 허가 없이 이런 말이 나오면 무효. 왜냐하면 허가 없이는 그 허가는 건건히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가리켜. 근데 모텔을 하려거든. 손님 올 때마다 허가 받아. 한 번 허가 받아놓고 계속해. 한 번 허가 받고 계속 하잖아. 농산물 판매할 때도 가락시장에서 수박 올 때마다 허가 받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 업소에서 허가를 받아놓고 농산물을 판매하거든.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무허가 숙박업 행위 그러면 유효요 무효요? 그건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무허가 숙박업을 하지. 그럼 들키면 제재만 받아. 그러나 허가 없이 매매했다 이 말은 일회성을 가리켜. 그러면 그것은 허가 없이 매매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럼 그 무효가 돼버려. 효력규정 위반이니까. 구별하시겠나? 그래서 일단 외워본다. 허가 없이 초과 신탁. 이 신탁이 명의신탁이야.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명의신탁. 그런 것들은 다 강행규정 위반이다. 그러면 이 강행규정 위반에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는 무효. 명의신탁은 무효. 두 개 외우면 돼. 다 명의신탁.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에서 무효야.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도 유효 무효. 자, 52페이지 밑에 한번 봐. 52페이지 밑에 2번 봐. 2번 관할관청에 무허가여 허가 없이요. 네모 쳐봐. 허가 없이. 허가 없이.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셔. 무허가 혹시 보니까 또 그게 없네. 허가 없이와 무허가. 자, 57페이지를 한번 보자. 57페이지에 밑에 4번 봤더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어쩌고 쭉 나오잖아. 근데 보니까 뭐 밑에 판례 53페이지 밑에 판례 3번 53 미안해. 53페이지 몇 번? 4번 판례 4번 봤더니 무허가여 허가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별해서 허가 받지 않고 그러면 무효. 무허가 이렇게 나오면 유효해버리면 돼. 따라서 봐. 무허가 건물 임대 이렇게 했다고 봐. 무허가 건물 임대 나오면 유효요 무효요? 이건 단속 규정이니까. 자, 무허가 주유소에 영업행위 있는 유효 무효? 유효. 구별하시면 돼. 그래서 효력 규정은 자유버려 허가 없이 초과 신탁은 무효다 해버리면 돼. 허가 없이 초과 신탁, 허가 없이 애워버리면 돼. 다시 한번 허가 없이 매매. 초과한 부분은 무효. 명의신탁 무효. 세 개만 외워. 강행규정에서 그 중에서 효력 규정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53페이지로 가봐. 53페이지 위에서 2번 단속 규정 나오지? 거기다 메모해. 단속 규정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단속 규정에다 메모 오시라고 이런 거 그냥 외워버리면 되니까. 단속 규정에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유효요. 우연히 이렇게. 우연히.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직접. 그 다음에 무허가 이런 말이 들어가. 그리고 전매 이런 말이 들어간다고. 생략. 그냥 이런 규정이 나오면 그냥 유효다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려거든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등록해서 업을 해야 돼. 근데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우연히 한 번 중개에서 수수료를 받기로 했대. 우연히 한 번. 그러니까 이건 유효요 무효요? 이건 단속규정 위반으로 유효다 하면 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알선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지가 직접 거래해야 돼. 해서는 안 돼. 중개사법은 직접 거래해서는 안 된대. 근데 직접 거래했대. 그럼 그것도 일단 이게 아주 그러잖아. 내가 물건 좀 알선해달라고 의뢰했더니 중개사 지가 산대. 나는 일단 팔아먹어야 되니까 팔거든. 그래놓고는 가서 뒤통수 쳐. 너 구청에다가 너 고발해. 수수료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 그러면 일단 직접 거래한 것은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요 무효요? 그리고 들키면 이제 죽는 거지. 단속규정 위반이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면 우연히 직접. 그 다음에 이거 무허가 나오잖아. 아까 무허가 건물 임대는 단속규정 위반이고 허가 없이와 구별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려거든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 계속적인 일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시적인 것은 그때그때 받아야 된다. 따로 일회성은 허가 없이 하면 무효.
계속적인 것은 허가 없이라는 말이 나와도 유효다 이렇게 기억하고 주로 무허가 이런 말이 나와. 무허가 건물인데. 그 다음에 전매 나오지? 여러분 전매 금지 규정 나와. 그러면 여기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나와. 그러면 전매만 나오면 유효야 이런 게.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가 있어. 중간 생략 등기. 자, 동그라미 쳐보자. 자, 2번에 자, 밑으로 내려와. 2번에 생략 동그라미 쳐봐. 생략. 단속 규정 2번에 중간 생략 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이 중요해, 생략이 중요해. 그렇지. 그 다음 오른 거 봐. 무허 거기 나오네. 숨어 있었네. 그게 무허가 숙박허병이 나오네. 어디다가 밑줄 그어야 돼? 허가 없이가 중요해, 무허가가 중요해? 무허가. 그 다음에 주택법의 전매 금지 규정 어디가 중요해? 옳지, 전매. 그 다음에 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어디가 중요해? 그렇지, 초과가 중요하잖아. 초과. 동그라미 쳐, 초과. 그 다음에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나오지? 어디가 중요해? 그걸 직접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이 중요해, 우연히가 중요해? 우연히. 그 다음에 그 증권거래법상 1인 매매 금지 규정 나오지? 그런 건 부동산 거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지문을 내서 학생들 혼돈스럽게 된 거야. 1인 매매 금지. 나도 몰라 그게 뭔지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 외워버려요. 효력 규정 3가지 외워버려요. 따라한다. 허가 없이 초과 신탁은 무효다. 그 다음에 단속 규정 따라한다. 우연히 직접 무허가 전매 생략은 유효다.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럼 여러분들 다시 이제 오늘 스피드 체킹을 한번 보자. 스피드 체킹. 스피드 체킹 5번 봐. 5번에 1번 봤더니 한번 해봐요. 우연히 직접 무허가 전매 생략은 유효다 나왔지? 무슨 얘기 알겠어? 그 5번 보니까 번호를 여기 봐라. 5번 보셨어요? 그 5번에 2번 읽는다. 5번에 2번 다 같이 시작. 초과, 신탁, 무자격자가 업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건 무효가 돼버려. 무자격자가 우연히요, 업으로요. 업으로는 업자들이잖아. 업자들 계속 보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문제 보자. 55페이지. 교재 55페이지에 문제를 한번 보면, 자, 32회 작년도 문제에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와라, 골라라 그랬네? 효력 규정은 3개만 외워. 다 같이 허가 없이 초과 신탁. 그것이 효력 규정이야. 이렇게. 그럼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잡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중요해, 생략이 중요해? 그래, 지금 우리는 단속 규정이야 효력 규정은 다 민법이 아닌 공법을 공부하는 거거든. 이 앞에 공법이 나와 이렇게. 생략. 그럼 생략은 유효요 무효요? 그럼 생략은 단속 규정이야 효력 규정이야? 단속 규정. 2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어디가 중요해? 그럼 직접은 단속 규정이지. 그 다음에 디귿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어디가 중요해? 그럼 초과는 유효요 무효요? 또 유효 무효 물어보면 안 된다. 초과한 부분은 무효지. 다시 한번 허가 없이 초과 신탁은 유효요 무효요? 무효. 초과 신탁은 무효라니까. 이해가 가셔요? 이러면 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공부해 놓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스피드 체크 있잖아. 그거 한 번만 읽어봐도 그냥 강의 듣고 외우면 그냥 합격이요. 자, 페이지 문제 한번 보자. 우리 올해 문제 592페이지. 네.
그건 단속 규정이라니까. 아, 초과. 그 초과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야. 어디 있어 그게? 단속 규정이 돼 있어요? 어디 있어 그게 몇 번이? 몇 페이지 지금? 53페이지. 어디 있어? 응. 응. 아, 그것은 효력 규정으로 놓고 봐. 교재가 잘못돼 있어. 효력 규정으로. 그걸 지워버려. 초과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야, 효력 규정이야. 그게 바뀌었어, 법이. 판례가 변경됐다고. 판례가 변경됐으니까 그걸 지워버려. 근데 그 변경된 판례를 안 써놓은 거야, 이게. 나는 그걸 못 봤네. 자, 여봐. 중개사가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기로 하는 규정은 과거에는 단속 규정으로 봤어. 근데 지금 뭘로 봐, 판례가. 효력 규정으로 바꾸라고. 지워버려. 자, 페이지 592페이지를 보시자. 592. 592에 올해 나왔던 문제 보시자고요. 02번. 다음 중 찾으셨나요? 592페이지. 다음 2번. 이 문제는 올해 한 달 전에 봤던 문제예요. 다음 중 무효인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주택 임대계약. 어디가 중요해? 그러니까 직접은 유효요, 무효요? 그러니까 유효지, 직접은.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나왔네. 우연히 일회성. 계속이야, 한 번이요. 유효, 무효? 유효. 여기까지 이해하셔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강행규정 이런 게 묻는 게 아니고 이제 반사회적 행위를 물었어야 됐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53페이지까지 가서 단속규정이냐 효력규정이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행규정 위반의 효력이야. 그래서 자, 페이지 55페이지를 한번 보자. 55페이지 갔더니 여러분들 거기 봤더니 3번에 탈법행위라고 보이죠? 메모해봐. 탈법행위. 탈법행위에다 오른쪽에 메모하시고, 강행규정을 또는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봐요. 이렇게 어쨌든 강행법규를 위반은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냥 강행법규 위반 행위인데 직접 위반했는가 간접으로 위반했는가 그 차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토지가 국가 땅이야, 국가. 근데 국가 소유인데 국가 땅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야, 관리인. 국가 땅을 관리하는 관리인. 그러면 이 A는 국가 땅을 관리하는 사람은 나중에 국가가 땅을 팔 때 자기가 사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규정이 있어. 국가 땅을 관리하는 사람은 지가 사면 돼, 안 돼? 자기가 A가 국가로부터 직접 안 사고 자기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살 수도 있지, 처제 이름으로. 그러면 국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국유재산을 산다면 강행법규를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반한 셈이지. 이런 걸 탈법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밑에 한번 보셔. 자,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그런 뜻이고, 거기 밑에 판례 한번 봐. 판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직원이 동그라미 쳐.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타인 명의로
그렇게만 써놓으면 돼.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무하는 직원이 국유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샀다면 이것도 무효고, 타인 이름으로 샀어도 유효 무효? 무효.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만약에 탈법행위 나오잖아, 그냥 그것도 무효다 해버리면 돼. 근데 우리 시험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 탈법행위는 무효이다 나온 적은 없지만 다른 데서는 나왔거든. 그러면 탈법행위는 유효요 무효요? 그것은 어째서 무효? 강행법규 반해서. 강행법규 반해서 무효. 이 정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강행법규를 위반했대. 갑과 을이 중개 수수료 5%를 받아야 되는데 10% 주고받기로 했대.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중개사, 그 다음에 의뢰인 사이에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을 했는데 5%만 받아야 되는데 10%를 받기로 했다면 초과한 부분은 무효잖아. 그러면 이 초과 부분은 무효일 때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무효라고 주장했을 때 법령에 위반한 사람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셈이 돼버리지. 설득이 안 되나 봐. 결론은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잖아. 그럼 누구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해버리면 돼. 따라서 무효인 경우, 자,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무효 주장자 나오면 그냥 누구나 해버리면 돼. 따라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돼. 자, 한 장 넘겨보셔. 한 장 넘겨서 여러분들 책이 55페이지로 한번 가봐. 55페이지 뒤에 안 나와 있으니까는 탈법행위 나오나? 그 오른쪽에 메모해. 오른쪽에. 자, 52페이지로 가자. 있다 거기. 52페이지. 52페이지에 위에서 강행규정, 임의규정에 위에서 양가로 3번 보였죠? 그러면 거기다가 3번 오른쪽에다가 메모 오시면 돼. 3번 왼쪽에다 날개에다가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이렇게 쓰면 돼.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왼쪽에다 메모 오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법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있는 공통점이, 무효인 법률 중개 수수료 5%만 줘도 될 것을 10% 주기로 했다고 봐. 그럼 10%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했잖아. 그러면 10% 받은 것 중에서 초과 부분은 부당이득이 돼. 그래서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따가 반사회적 행위 배워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처백에 아파트 준 사람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 그것을 불법 원인급여라고 그래. 근데 이 불법 원인급여의 적용은 뒤에 나와 있는, 좀 앞서 가보자.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돼. 지금 우리는 강행법규를 배우고 있거든. 그래서 강행법규에 반한 행위의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써봐. 왼쪽에. 왼쪽. 불법 원인급여 적용 없다. 메모.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첫째,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는 불법 원인급여 적용된다, 적용이 안 된다. 써놔. 불법 원인급여는 언제 적용되냐면 여기다가 반사회적 행위자에게만 적용돼. 반사회적 행위자. 불법 원인급여는 어느 경우에 적용된다고요? 반사회적 행위자에게만 적용돼. 즉 강행법규에 반해서, 즉 강행법규에 반해 수수료 5%만 줘야 되는데 10% 주었잖아. 그럼 초과 부분 준 것은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처백의 아파트 준 사람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그 규정은 지금 아닌 4번에서 나온다 그 말이야. 반사회적 행위에서. 그러니까 일단 결론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이행한 사람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니까. 에이 참말로 못하. 속 상해서 강의를 못해. 그래서 이행 후에는 결론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강행복귀에 반하여 이행을 한 사람은 내가 이행된 부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놔 그냥. 그 다음에 나중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추인하여도 절대 유효가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강행복귀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 절대적이다 나오면 절대적이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만 무효요. 누구에게나 무효요. 누구에게나 무효 배우지. 절대적이다 그 말은 무효의 효력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그러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절대적 무효. 너와 나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한다. 그 말을 대항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해결되는데. 그리고 강행규정에 반하의 행위를 한 사람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 그래서 3번 보면 이렇게 써놓으신 분은 한번 왼쪽에 한번 보자. 그럼 첫째,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절대적이다 그 말은 효력이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 무효의 종류에는 절대적 무효도 있고 이렇게 해봐. 상대적 무효도 있거든. 그럼 무효의 효력이 상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라고요. 상대방에게만 무효라고요. 그래 상대방에게만 무효이고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뤄져.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상대방에게도 무효이고 제3자에게도 무효이고 그냥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뤄져. 설득됐나? 예를 들어서 가불간에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야. 근데 을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2번 매매로 해서 을에게 등기되어 있지? 그러면 허가 안 받고 매매했잖아. 그럼 무효라고 이런 게. 그런데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기와로 매매해서 병에게 팔았는데 병이 선이라면 허가 없이 한 매매는 두 사람에게만 무효요. 병에 대해서도 무효요. 아니 절대적이다 그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매매가 허가 없이 한 매매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다. 제3자에게도 항상 무효로 다뤄진다. 그래 이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절대 권리 취득 못해. 그렇게 아시면 돼. 그래서 강행복귀에 반하여 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절대적이다 그 말은 두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거기다 밑줄 그으셔. 절대적 무효다 밑줄. 처음 오신 분들 그러면 절대적 무효다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절대적 무효다 밑줄 그으시고 비교해 놓고 상대적 무효 한번 써봐.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자 여러분들 책에 한번 또 가보자. 페이지. 그래 졸다가 페이지 가자 그러면 화내야 돼. 참 고맙다 해야 돼. 147페이지를 한번 갔다가 쉬자고. 147페이지 갔더니 147페이지 갔더니 무효의 종류에 1번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보이죠? 그 여러분들 거기 다 형광펜으로 빨갛게 쳐놨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봐. 거기 쳐놨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낱말 뜻을 기억해보라고. 절대적이다 그 말은 특정인에게만 적용돼. 누구에게나 적용돼.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손들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합격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은 절대적이다라고 설교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절대적이다 그런 말을 하시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러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그런 뜻이야.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막 그런 말 하잖아. 근데 상대적이다 그 말은 그냥 기억하면 돼. 다른 상대방에게만 적용된다.
뭐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강행복교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요, 상대방에게만 무효요. 그래, 강행복교를 위반한 행위는 절대적 무효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오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하나 구별해봐. 한번 다시.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강행복교 위반했고, 자, 이제 되돌아가서 어디 할 차례냐면, 이제 여기 할 차례야. 사회적 타당성. 적법까지 했어. 그럼 강행복교를 반하는 행위는 무효다. 지금부터 강행복교와 상관없이 강행복교는 여기는 적법해야 한다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에 위반된 거예요. 근데 여기 사회적 타당성은 대법원 판사들이, 법은 없지만 판사들이 무효라고 결정한 내용을 보는 것이야. 3번은 적법은 누가 무효라고 규정했어? 판사가, 국회가.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 아니야. 그래서 국회가 만든 법에 위반되었을 때 그것이 강행복교에 반하면 무효배웠고, 이제는 법규 있는 것이요, 법규 없는 것이야.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법규를 없어. 이제 법규가 없는데 싸가지 없는 놈들 짓을 한 걸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놈들. 다시 한다. 사회적 타당성은 사람 싸가지 없는 놈들을 아시겠어? 뭔 얘기인지? 그래서 못된 놈들을 무효로 한 거라고. 못된 놈들. 첩 두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첩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첩 있냐? 먹을 거 없는데. 하여튼 첩 모르냐? 우리 과거에 옛날에 그 아들 못 낳으면 아들 낳기 위해서 막 그 첩 있는 사람도 있잖아. 애인하고 달라 그거. 슬쩍슬쩍 만나는 놈들하고 다르다고. 그런 거 슬쩍슬쩍 만나는 놈들은 어떻게 하냐고 다 모르는데, 여기 모텔 많지? 모텔 보면 어디서 와? 서울에서 원정 온다고 이놈들이. 일산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거기다 쥐돈 놓고 잡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요 앞에 모텔 많이 돌아다니는데 나 한 번도 못 가거든. 그럼 여기 오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겠냐? 멀리서 서울에서 가보니까 좋다고 그랬잖아. 그 앞에 쥐덫을 놓고 잡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여기 볼 거예요. 이게 3번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자, 쉬었다 여기 하자고요. 사회적 타당성.